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칼 모양이 되게 무섭게 생겼죠. 이 책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 이렇게 추천했어요. 사업의 변신을 원한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라. 우리 사업을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비즈니스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리고 3,000개의 기업이 찬사를 보냈어요. 지금 당신의 브랜드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대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7가지 공식이 이 책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되게 잘하시고 1인 기업을 브랜딩을 잘하시는 어떤 분이 이 책을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저도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마케팅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고객 중심의 스토리를 만드는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영웅담 속으로 고객을 초대할 줄 아는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잊힌다. 회사의 스토리가 아니라 고객의 스토리를 우선하라. 그래야 다 같이 풍족한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훌륭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훌륭한 이야기일까요? 훌륭한 이야기는 모두 생존에 관한 것이래요. 그게 어떤 종류의 생존이든 말이다. 스토리가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생존하고 사랑을 찾고 열망하는 정체성을 완성하고 나를 물리적, 사회적으로 지켜줄 집단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이다. 생존, 사랑, 열망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전략의 핵심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다. 소음이 아니라 음악처럼 들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객은 웹사이트나 마케팅 자료를 보고 5초 내에 다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이 회사가 제시하는 게 뭔가? 두 번째,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세 번째, 저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5초 내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구매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땡! 틀렸다는 거죠. 수익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에 적용하는 My Brand Script라는 거를 개발했어요. 이게 미국 작가니까 미국 작가 맞나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미국 작가 같고 아마존이니까 미국이겠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런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칸을 채워 넣으면은 이제 브랜드 전략이 된다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저희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글씨가 너무 깨알 같으니까 뭐 캐릭터,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난관에 직면한다, 악당, 내적 문제, 외적 문제 이렇게 적는 칸이 다 있어요. 요거 제가 올려놓을게요. 저도 적어보려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 브랜드 각본에서 훌륭한 악당을 구성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악당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악당이 한눈 팔기래요. 의인화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걸레 회사에서는 악당이 뭐냐면 먼지 뭉치래요. 자, 먼지 뭉치가 걸레한테는 악당이죠. 없애야 할 악당.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한눈 팔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악당이 돼요. 자, 그래서 악당의 4가지 특징은요. 첫 번째, 악당은 문제의 확실한 근원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높은 세금도 악당이 될 수 있대요. 우리는 절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악당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악당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즉시 자신이 경멸하는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대요. 세 번째, 악당은 한 명이어야 한다.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정신없어요. 네 번째, 악당은 진짜여야 한다라고 해요. 있지도 않은 공포를 조성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음악이 대세가 되기 전 타워 레코드는요. 홍보용 표어가 이거였대요. 음악 없이는 인생도 없다. 당신의 브랜드는 어떤가?
우리 브랜드에도 어떤 철학적 신념과 문장이 표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그 김유라 TV 채널에 대해서 3가지 홍보용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공주다. 두 번째, 나는 무한계 인간이다. 세 번째, 그지같이 하면 된다. 네, 여러분도 이제 같이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호예요. 공주, 무한계 인간, 그지. 3가지가 저희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스토리가 그쪽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자, 스토리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요, 고객이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대요. 자신들의 제품 구매를 외적, 내적, 철학적인 어떤 문제로 해결해서 포지셔닝을 했던 유명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테슬라 자동차. 이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죠. 첫 번째 악당이 기름 먹는 열등한 기술. 두 번째는 외적 문제. 자동차가 그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적 문제. 새로운 기술의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다. 철학적 문제. 내가 선택하는 자동차는 환경보호에 도움되어야 한다. 전기차 회사니까.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의 홈 커피 머신은 악당이 형편없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 머신. 외적 문제는 집에서 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어요. 내적 문제는 집에 있는 나의 커피 머신이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철학적 문제. 집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기 위해 내가 바리스타까지는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런 거 여러분 적는 그 시트를 제가 선한부자 프로젝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들어오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 명확해요. 자, 오프라 윈프리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3가지를 원한다고 얘기했대요. 그 3가지란 누군가 나를 보아주고,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래요. 지금 여기서 주는 많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자, 가이드를 만난다. 가이드를 만났을 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적고, 권위를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적어요. 자, 공감은 고객의 내적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내가 알릴 수 있는 표현들 적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서 뭐 힘드시겠어요. 자동차 판매 사원이면 그거에 맞는 공감 표현 적을 수 있겠죠? 능력과 권위는 뭐냐면 고객의 증언. 다른 고객이 저희 제품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좋다고 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통계치. 우리 회사가 이렇게 통계치가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무슨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이력. 그리고 우리랑 함께 협업을 했던 회사들의 로고 같은 거를 찾아서 막 사이트에 박아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예요. 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키워드 같은 거 막 적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는 이런 단계가 있대요. 자동차를 시운전한다? 자동차를 구매한다? 평생 무상 보증을 즐긴다. 이렇게 단계별로. 처음엔 시운전, 그 다음 구매, 그 다음 평생 무상 보증.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산대요. 지금 뭐 사기만 하고 이게 다음에 없으면 안 산대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요. 단계가 4개 이상이면 실제로 혼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라. 3개 정도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객은 하루에 3,000건 이상 광고에 메시지 폭격을 받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고객은 우리의 브랜드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필요하면 그냥 사세요. 뭐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고객은 눈치도 채지 못할 거래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뭐 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막 떠올랐어요. 특별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용기 있게,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가서 막 이렇게 마케팅 하라고. 생각이 막 났습니다. 내 친구 중에, 그러니까 이 저자의 친구 중에 거의 100개에 달하는 회사를 사고 판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볼 때 꼭 살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고객이 주문을 넣도록 자극을 하느냐 여부래요.
회사를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분명하게 행동을 촉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훌륭한 발표자만 아는 5가지 비밀이라는 PDF를 다운받으라고 했대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금방 읽었어요. 읽고 나서 웹사이트를 보니까 일정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 꼭 눌렀대요. 자, 웹사이트에 그렇게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을 버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눈이 확 떠야 되는, 색이 잘 보이는 색으로 더 크게, 더 굵은 글씨로 버튼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버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버튼을 보여드릴까요? 볼 수 있을까요? 이 버튼을? 잠깐만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짜라란. 여기 보시면 유튜브, 카페, 그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를 오늘 위젯으로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이렇게 넣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 무조건 한 개를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행동해야겠다. 그래서 저거를 그동안은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못 찾아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보다 블로그 구독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하질 않았구나 그동안. 그래서 바로 했습니다. 자, 직접적 행동 촉구는 다음과 같은 게 있대요. 지금 주문하기, 지금 전화하기, 일정 문의하기, 바로 등록하기, 지금 구매하기.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전환적 행동 촉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단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무료 정보, 백서나 무료 PDF를 배포해서 교육용 영상, 팟캐스트, 웹세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증언, 만족한 고객의 증언, 저의 고객이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걸 구입했는데 좋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걸 이용하면 저렇게 성공할 거야, 엔딩이 화려할 거야 라고 경험하고 싶도록 만들래요. 샘플, 무료 샘플을 줄 수 있다면 나눠줘라 라고 합니다. 무료 체험, 제한된 횟수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고 쓰는 거죠. 한 달 무료. 지금 유튜브도 그렇게 프리미엄 레드를 팔고 있죠. 한 달 무료. 저 한 달하고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마케팅과 관련해 가장 당연한 질문은 이것이다. 제품을 사지 않으면 고객은 무엇을 잃을 것인가?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 책을 만약에 사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스트셀러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나만 바보 같아 라고. 그것도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자, 실패를 피하게 도와주는 것. 자, 이게 아까 말한 그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면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래요. 그래서 우리 거를 만약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적어보래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이용한 사람들이 만나기 전과 후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여기 표가 있어요. 보이나요? 우리 브랜드를 만나기 전, 만나기 후 이걸 한번 적어보라고. 사람들이 그냥 적으라고 하면 못 적는데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일상은 어떤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질문을 주고 적으라고 하면 잘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브랜드의 만족스러운 최종 요소는 권력이나 지위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접근권을 준다. 스타벅스 멤버십 카드는 지위를 주면서 가끔 공짜로 커피를 주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포인트를 주거나 레벨을 부여해라. 희소성을 만들어낸다. 특정 아이템. 이거를 지금 우리 브랜드를 여기까지 이용하면은 제한된 수량이 있는 요 아이템을 드립니다. 가끔 한정판 이런 거 되게 많죠. 자, 그리고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기부 모금 행사에서 다른 주요 기부자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부를 더 요청하는 거죠.
정체성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롤렉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사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주인공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결합하는 것. 주인공,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브랜드. 불안함을 감소시킨다. 뭐 이 주방 세제는 정말 클린하고 유해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한 거 감소시켜주는 거. 자, 이 툴을 이용하면 업무량이 감소되어 시간을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자, 업무량 감소, 시간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시간 절약한다, 업무량 줄여준다. 그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브랜드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브랜드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스토리는 어딘가로 가야 한다. 고객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말해주었는가? 대부분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세요, 사세요 자꾸 사라고 얘기해요. 그거 사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너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큰 구매 동기가 바로 이것이래요. 바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싶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적어보래요. 이것도 브랜드 각본의 일부에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사람, 아니 어쩌면 그냥 자신을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캐릭터의 변화. 처음은 어땠고 끝은 어떨까? 처음과 끝만 적어보는 칸이 있어요. 영어를 못한 사람이 영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육아 우울증 있는 사람이 육아 행복으로 넘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어요.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고객들이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사이트 내 다른 버튼들과는 다른 색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왕이면 밝은 색상이 더 도드라져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읽는 게 아니라 훑는다. 반복되는 테마처럼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계속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막 지금 구매하기에서 뭐를 팔지는 않잖아요.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책도 냈고 집도 가지고 있지만 집을 제가 직접 팔거나 책을 직접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블로그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그냥 저의 채널 같은 거, SNS 채널만 넣어놓은 거죠. 지금 구매하기 버튼처럼 빠르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책을 보고 제가 실천한 거 하나, 그거 있습니다. 자, 근데 진한 색깔 말고 덜 밝은 색깔로 전환적 행동 촉구 버튼을 만들래요. 나랑 결혼할래요? 만 넣지 말고 우리 또 만날까요? 라고 데이트 신청요. 자, 주문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Buy Now 써 있고요. 바로 옆에 다운로드 PDF라고 써 있어요. 바이를 하지 않고 그냥 샘플만 볼 수 있게 옆에다가 해놓은 거죠. 자, 색깔 조금 다르게 해서. 자, 같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은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교육 여정 내내 부모와 선생님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대부분 회사가 너무 말을 길게 한대요. 사람들은 요즘 긴 거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텍스트를. 자, 그냥 짧게 말하래요. 선생님과 외주 화상회의를 끝. 여기는 선생님과 부모가 화상회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상담할 수 있는. 자,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긴 텍스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처음 한두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 누르면 더 확 열리잖아요. 지금 많은 사이트가요.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는 걸 눌러야지 그 영상 밑에 글들을 볼 수 있어요. 가려놨어요. 왜냐면 그 글들이 많이 보이면 지겨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펼쳐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킬링 한 줄을 만들어라.
당신은 이 문장을 외우고 누군가 뭘 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웹사이트, 이메일 서명, 명함 뒤에까지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고객 유치용 밑밥을 뿌려서 밑밥이라는 단어가 너무 웃겨요. 떡밥 이런 거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라. PDF, 온라인 코스, 영상 시리즈, 웹세미나, 라이브 이벤트 등등 이런 것들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 나눠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동 발송, 뭐 이메일 발송 캠페인 같은 거 하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메일을 요즘 누가 보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먹혔는데 먹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신의 스토리를 수집하고 들려줘라. 모든 스토리는 주인공의 변신에 관한 이야기다. 그동안 이걸 통해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변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려주면 잠재 고객들도 브랜드가 제안하는 내용을 단번에 알아듣는다. 만족한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주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소개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다단계죠, 다단계. 소개를 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하는 시스템.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다단계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전 다단계의 그런 마케팅 기법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열심히 팔겠어요. 누가 열심히 사업을 제의하겠어요. 좋은 그런 브랜드 모델이죠. 최대한 인심을 써라라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손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운로드 가능한 PDF를 만든다면 콘텐츠 분량은 3페이지 정도로 유지하라. 그리고 3페이지 안에 최대한 많은 가치를 담아라. 그러면 미래의 고객은 당신의 브랜드를 해당 문제에 관해 믿고 찾아갈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유를 나눠주고 방법을 팔아라 라고 합니다. 공짜로 제공해라. 이거는 진짜 많은 마케팅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비숍의 관계 우선의 법칙도 무료로 제공하라. 이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고객 유치용 밑밥을 어디에 표시하나요? 웹사이트에 얼마든지 많이 실어라. 방문자가 접속한 후에 10초 후에 팝업 창에 뜨는 걸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자, 팝업 창이 불만인 사람도 많지만 통계를 보면 그 어떤 유형의 인터넷 광고보다 효과가 확실하다. 다만 10초의 간격을 두라고 합니다. 왜? 들어가자마자 떠오르면 불쾌할 수 있대요. 세일즈맨이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매달 출판사로 이분이 일을 할 때 나는 매달 우리 책을 가장 많이 주문한 회사들에게 인쇄된 편지를 200통씩 보냈대요. 이 간단한 활동 하나가 수많은 사업으로 연결됐고 회사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고객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라고는 잘 쓴 세일즈 카피뿐이었다. 그 당시에 메일을 잘 쓰지도 않았대요. 형편없이 썼는데도 사업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요. 버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래요. 하지만 고객들은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마다 뜯어보지 않아도 봉투에 박힌 우리의 로고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속적인 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이 온라인을 별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자꾸 이메일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좀 오래된 책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살 들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고전 같은 그런 책일 수 있어요. 고객의 증언에서 최고의 답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고객의 증언을 수집하라고 해요. 만족했던 고객들의 증언. 첫 번째, 이 제품을 발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좌절을 느꼈습니까? 세 번째, 이 제품은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네 번째, 이 제품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을 설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혹은 고객들이 적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트를 제가
여기 링크 아래에 달아가지고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시스템의 실제 사례. 아까 소개 시스템을 만들면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등록자를 3명 소개하면 학원비를 100% 환급해 주겠다. 이런 학원이 되게 잘 됐대요. 다단계. 오픈하우스 파티요. 네. 어떤 주택 건설업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항상 집주인에게 약간의 할인을 해줄 테니 오픈하우스 파티를 열 수 있는지 물었대요. 이게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친구, 가족, 이웃을 싹 불러서 새로 만든 테라스에서 야외 파티를 열었어요. 이 건설업자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명함을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오픈하우스 파티를 몇 번 하면 이 건설업자는 1년치의 일감을 모두 의뢰를 받는데요. 대박. 그래서 요즘 사실 브랜드를 키우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좋아하는 세스 고딘이 추천을 해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1인 기업가가 추천해준 책입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 함께 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